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이자 연어언어연구소의 주인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존중을 받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의 안 좋은 태도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논쟁을 벌이거나 혹은 연애관계에서 서로의 입장이 다를 때 상대방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언어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오늘 배울 언어 패턴의 명칭을 우리는 이 감염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연인과 다들 다퉈보거나 연인이 아니더라도 뭔가 지금 나랑 입장이 달라서 대립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입장이 다름으로 인해서 나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좀 하다가 뭔가 잘 풀리지가 않고 이 기분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이 관계가 틀어지는 이런 경험들 다들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뭐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이렇게 논쟁을 벌이기 마련인데, 이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토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허점을 찾고 이 상대방의 말을 제압을 잘하는 사람이 토론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토론, 논쟁과 이 논의는 어떤 것이 다른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여러분, 토론의 목적은 나랑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대상을 설득을 하는 언어 구조가 아닙니다. 이 토론의 목적은 그 토론을 듣고 있는 제3자, 이 청중을 나에게 동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상대방을 설득을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뒤바꿔 버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연인 관계나 가까운 관계에서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막고 상대방을 압도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상대방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에게 공감을 하게 만들고 나에게 호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 이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시중에 있는 책을 보면은 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참 많지만, 이 언어 패턴을 정확히 알려주고 훈련하는 방식을 기재해 놓은 콘텐츠는 제가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감염화라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 내 의견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하고 대립하고 있는 나의 입장을 상대방이 이해를 하도록 만드는 언어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상대방에게 반감을 줄이는 방법, 감염화 구조, 그 다음에 감염화 엑서사이즈. 자, 크게 제가 이 감염화라는 언어 패턴과 이 나랑 대립하고 있는 상대방이 나에게 반감을 줄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제가 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오늘 배울 감염화는요, 참 다양한 데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주제가 가벼울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참 무겁고 진지한 주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감염화는 어떤 상황에서든 참 효율적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법이니까 한번 집중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대방의 반감을 줄이기. 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입장이 다를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뭐예요?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나랑 입장이 다르면 서로가 일반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의견이 맞다는 이 나만의 생각이 있고, 상대방의 의견은 일단 내 기준에서 틀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상대방한테 두 가지 인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하나는 너랑 나랑 이 궁극적인,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같다라는 것과, 지금 너와 대립을 하고 있지만 너의 입장이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간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상대방에게 인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와 대립을 하고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뭔가 좀 공격적인 태도는 줄이고, 이 지금 상황이 말 그대로 지금 의견이 다른 것이지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다, 이 범위 내에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문을 봅시다. 자, 상황.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어떻게 연락을 이렇게 안 해? 자, 연락이 힘든 여건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자친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빠,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연락을 이렇게 안 해? 아니, 뭐 화장실 다닐 때 그 20초도 없어? 1분도 없어? 아니, 오빠가 다른 거 하느라 그런 게 아니라 일하느라 그런 거잖아. 자, 이렇게 상대방이 나랑 입장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내 입장에서는 그게 참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입장에 반대되고 있는 내 이야기를 한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싸움이 발발하게 되겠죠. 자,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야, 잠깐만.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너랑 나랑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랑 나랑 지금 예쁘게 잘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 야, 그러려면은 지금 서로 대화가 잘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하겠어? 야, 나도 네 마음 이해하지. 연애하는데 보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궁금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락이라도 잘하면 좋은데 연락마저도 잘 안 되면은 이 답답한 거 알아. 내가 다 아니까 우리 조금 차분하게 얘기를 좀 하자.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일단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했다는 걸 표현을 했잖아요. 1차적인 반감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말하는 방식이 뭔가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할 때 이 부분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이런 논쟁 상황일수록 여러분은 날카롭거나 감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말도 여러분 말이 아무리 순하고 부드러워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날카로우면 그 말은 날카로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훨씬 더 이성적이고 지금 내가 감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까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니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알고 우리가 이 감염화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감염화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언어 패턴인데 말 그대로 이 논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언어 패턴입니다. 자, 기본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플러스 수능 그리고 접속사 내 의견. 자, 여기 보면 이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수능, 그 다음에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 내 의견.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보이는데 제가 각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이 감염화의 개념 설명을 덧붙이고 활용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앞서 잠깐 배웠지만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 공감을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이 전면적으로 우리가 반박을 하고자 나서는 게 아니라 먼저 동조부터 하고 그 뒤에 다른 내 의견을 말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접속사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쓴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서서 상대방의 의견에 뭔가 지금 순응하면서 동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설득이죠. 즉, 이 접속사 뒤에는 상대방의 의견과는 약간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여기에 이 한국어 문맥상 적합한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나, 그런데와 같이 이 반전되는 접속사가 적합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그리고라는 동조 접속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특히나 이 논쟁 상황이 있을 때 상대방의 입에서 그러나, 그런데와 같은 단어가 나오면 그 순간에 즉시 상대방이 지금부터 이 내 의견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겠구나, 이거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 방어 기제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이 접속사가 나왔다는 것이 이 사람이 지금부터는 내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단 상대방에게 순간적인 혼란을 주고 그 혼란으로 인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이 그리고라는 동조 접속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일단 당장에는 이 사람이 내가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또 오히려 내가 앞서 상대방에게 동조 수능을 했던 것 때문에 나와 같은 입장의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내 의견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 이러이러하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 전달을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3인칭 전달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써주는 것이죠. 자, 살짝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바로 엑서사이즈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예항을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다 내 입장과는 약간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나는 클럽에서 만난 남자랑 연락 안 해. 그러면 내 입장은 나는 지금 연락을 하고 싶은 입장이고, 나는 제사 지내기 싫어. 이 입장은 나는 제사를 지내고 싶은 입장이고. 자, 지금 서로가 지금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가셨죠? 자, 여기에 이 감염화라는 언어 기법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저는 클럽에서 만난 사람이랑은 연락 안 해요. 자, 여러분,
감염화의 핵심은 다른 것보다 이 수능에 있습니다. 먼저 수능을 하면서 상대방의 관념을 열어주는 겁니다. 처음은 먼저 상대방에게 수능을 해주면서 이유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자분 입장에서는 클럽에서 남자들이 워낙에 또 번호 많이 물어보고 또 그 속내도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하실만 해요. 이 클럽에서 만난 사람이랑은 왜 연락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앞에서 공감하는 말을 다 해놓고 왜 이유를 물어볼까? 바로 상대방에게 어떤 논지를 입 밖으로 내뱉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이 감염화에는요, 논리학이 숨어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클럽에서 만난 남자들은 목적도 뻔하고 솔직히 잘 되는 경우도 없더라고요. 자, 여기서 상대방의 논지가 나옵니다. 클럽에서 만난 남자들은 목적이 뻔하고 잘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말은 클럽에서 만나는 사람이 별로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관념에서 내가 비껴나간다면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쵸? 요즘 클럽 오는 사람들 의도도 다 뻔하고 그런 의도로 사람 대하니까 뭐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괜히 상처도 받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은 어디서 만났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해봐야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른 클럽 남자들처럼 의미 없이 시간 뺏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생각해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자, 여기 보면 먼저 상대방 의견에 수능 들어갔고 접속사 그리고를 연결을 해서 이 3인칭 전달을 합니다. 어디서 만났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고 그거는 이 대화를 해봐야지만 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제안을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상대방이 여기서 무조건 100%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상대방 머릿속에서 새로운 하나의 관념이 열립니다. 이전까지 이 여자는 이런 선택지에 대해서는 전혀 선택사항으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줌으로써 상대방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또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럼 이 선택지를 선택할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얘기하지만 감염화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 무조건 설득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 절대 아니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내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뭔가 큰 이익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이항 보도록 할게요. 나는 제사 지내기 싫어. 요즘 이 사회적으로 뭐 이런 갈등들 되게 많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해보냐면 남자 입장에서는 제사를 지내자는 주의고 여자는 제사를 지내기 싫다라는 걸로 우리가 가봅시다. 마찬가지로 공감 문장 사용해 줘야겠죠. 제사하는 게 뭐 음식하랴, 격식 차리랴, 또 눈치 보랴, 그거 쉬운 일 아니야. 맞아. 너는 왜 제사하기 싫어? 자,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반대쪽에서 우리가 주장할 만한 내용으로 의미 없는 격식이고 음식 하루 종일 준비하는 것도 너무 큰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전제로 우리가 또 감염한 문장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에 둘 거냐면 보통 이 제사가 싫다라는 게 그 여자분들이 이 시댁에 가서 뭐 음식하기 싫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이 문장을 보자면 마치 어떻게 보면은 뭐 살아생전에 산적이나 문어나 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으셨고 곶감이나 이런 거 드시지도 않았거든. 그런 거 준비하는 게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어릴 땐 그 의미를 모르다가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시련들을 부모님이 우리 대신에 참 겪어주셨구나. 그 은혜를 알게 되잖아. 그걸 아마 살면서 갚아도 아마 끝까지 다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제사라는 게 그 격식의 의미보다는 뭐 추억하고 기리고 감사하고 생전에 다 갚지 못한 은혜에 대해서 좀 죄송함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냥 딱 그날 하루 그 시간만큼은 다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나 이럴 것 같아. 평소에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지도 않던 그런 음식 쓸데없이 준비할 게 아니라 내 마누라가 해주는 음식 중에서 뭐 부모님이 잘 드셨던 거 있으면 뭐 그것 좀 부탁하고 그냥 그날 하루를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그냥 전하고 싶어. 그리고 결혼을 하면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와이프의 부모님 또한 내 부모님이거든. 그분들이 돌아가셔도 마찬가지로 일단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함께 있는 거니까
똑같이 그분들이 좋아하시던 음식이랑 그런 것들 마련해서 그분들을 기려드리는 게 지금 우리를 있게 해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조그마한 그냥 도리라고 생각해. 자, 이 문장들을 들으면 어떤 상황이 생긴 거냐면 상대방이 제시한 제사가 싫다는 그 논리가 참 미성숙한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고로 여기서 상대방이 크게 반박을 할 수 없고 또 다른 관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참 이 사람은 생각이 깊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예안까지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감염안은 제가 마찬가지로 교환에 이 5가지 넣어놨는데 여러분 5가지만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살면서 우리가 그게 남자든 여자든 입장에 반대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은 참 그냥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때마다 순간순간 바로 우리가 이 감염알을 사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상황이 끝난 뒤라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이 감각을 키워 놓으셔야 나중에 가서는 그 순간순간에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자면 설득을 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줄이고 너랑 내가 지금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일깨워주는 것이고 그 뒤에 상대방에게 질문을 통해서 논지를 거두시키고 그 논지를 바탕으로 이 새로운 관념을 열어줌으로써 상대방이 내 입장을 이해하게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감염안은 수능, 접속사 그리고 내 의견을 붙이는 형태로 전달이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수능, 공감과 동조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부정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이번 시즌의 강의들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처음에 질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분석적, 창의적 사고를 기르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게 저는 참 여러분에게 대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화술, 연애라는 게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다 말을 하고 또 어떻게 연애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도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는데도 여러분이 스스로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주셨다는 거에 제가 참 감사하다는 말씀 남기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강의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최대한 쉽고 명쾌하게 좋은 지식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꼭 영상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교환도 다운 받으시고 거기 담겨있는 연습 예제, 엑서사이즈들도 성실하게 하셔서 우리 다 같이 이 연애를 관계에서 언어를 잘 활용해서 좋은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이자 연애언어연구소의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